이봉규 TV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초특가 이벤트를 합니다. 파격 이벤트인데요. 더 삼삼 1+1에다가 16병을 추가해서요 총 76병을 드립니다. 파격입니다. 6, 7년근 한 뿌리 입은 사포닌이 듬뿍 들어있는데요. 강원도 700고지 야생사냥 산삼 추출액이 들어있습니다. 1668에 3337로 전화하시고요. 야생사냥 산삼 추출액인데 0.1%를 위한 최고의 선물 나에게도 최고의 선물을 해보십시오. 특별한 경험입니다. 아침마다 한 병 드시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집니다. 상담전화 1668-3337로 지금 전화하시고요. 파격 특가, 파격 이벤트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TV에서 푹푹 드립니다. 애국기업이에요. 주변에 선물 줘서 좋고 파격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사시는 겁니다. 대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사랑 씨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때 우리 김사랑 씨가 그 성남 그 시에서 시민활동 한참 할 때 네. 납치 사건도 일어났었잖아요. 네네. 그 막 이재명에 대해서 뭐 제보하고 막 네, 수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납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남에 이제 기자실에서 하나도 보도가 안 됐었잖아요. 네, 그걸 맞아요. 나중에 우리가 알았잖아요. 네. 김만배가 돈을 그렇게 다 뿌려놨으니 맞아요. 네? 그래 기자 안 됐더니 그 당시 한번 네, 기자실에 그 영상 한번 좀 영상 봐주세요. 보시죠. 우리가 이제 예, 이렇게 크게 해줘야지. 예, 이게 이제 예. 기자실을 이렇게 찾아갔을 때였는데 네. 이게 왜 이제 보도 안 하냐 이러고 기자실에 이제 이게 기자실 가서 이제 안 하니까 우리가 위에까지 막 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막 있는데 걸어 잠궈서 사람이 있는데 안 나오네. 안 기자. 나오고 막 그랬었던 거잖아요. 근데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는 이제 대장동을 건들다가 이제 자꾸 캐니까 이제 납치를 당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납치 사건 벌어지고 억울하다고 이제 자꾸 나가서 저는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집회도 하고 이건 이제 기자회견 때. 성남시청의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하는데 기자- 기자들은 안 오고 네. 유튜브만 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열이 받아서 기자실을 네. 쫓아간 크게 건데, 해주세요, 크게. 기자실을 그때 이제 쫓아갔었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이때 당시에 성남이 거의 공안 도시였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성남의 억울한 시민들의 사연들이 하나도 방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있으면, 저희 옆에 붙어가지고 이게 유튜브들 이렇게 찍어주니까 유튜브에 그렇죠. 한 꼭지라도 나오려고 네. 그 억울한 사연을 가진 시민들이 왔었어요. 그때 그때 당시에. 당시에. 그몇 년도예요? 그게 이제 한 2017년 정도 네, 그쯤 그죠. 그쯤 됐죠. 네. 이제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저는 이제 그 사건으로 할 적에 판교에 부영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그게 임대 아파트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10년 전에 이제 그 공공 임대였었는데 네. 그게 이제 10년이 지나면 자기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예. 그걸로 이렇게 되는 그런 거였었나 봐요. 예, 예. 근데 그 전에 시장이 있을 적에만 하더라도 또 분양가로 준다 이렇게가 돼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이재명이 시장이 되면서 뭐 나는 그때 일 모른다. 뭐 이렇게 됐나 봐요. 네. 그러면서 현 시세를 맞춰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 이 사람도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다 어렵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리고 현시세 맞추려면 그 비싸지는데. 그 판교가 또 얼마나 비싼 동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3억이나 4억 정도에 이제 내가 이제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동안 월세 내고 뭐하고 살던 사람들이 네. 집값이 막 뛰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10억 내라고 그러는 거니. 거의 한 뭐 8억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렇죠. 네. 성남시청 막 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재명이 숨어버리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기자회견 할 적에 자기네들도 억울하니까 내 이제 그 뭐죠 이거 그 기자회견 하는데 와가지고 자기네도 억울하니까 내 억울한 사연도 알고 이러니까 같이 와서 기자회견이 포스터를 같이 붙여주고 그리고 여기 네, 이제 내가 플레이 기자실로 해주세요. 플레이. 갑시다 이러니까 예. 여기 이제 같이 쫓아오신 거예요 이게 이분들도 같이 네. 그 주민들도 나는 그때 그 주민인 줄 몰랐어요. 여기 여러 사람이 계시네. 이런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예. 그때 그 주민들도 있었던. 억울하신 분들이 이제 같이 온 거네, 이제. 근데 내가 그걸 까먹고 있었는데 네. 우리 그 주민들이 있네요. 근데 이거를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지난번에 이걸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한번 영상이 나갔었죠. 예, 근데 그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 전화 딱 받더니 작가님 이랬더니 예 이랬더니 요게 이제 저잖아요, 이게. 그래, 거기 있네.
작가님 이러더니 어머 이분 김사랑 씨 저 때만 해도 애땠네. 아이고 날씬했죠. 그래서 예, 그런 이제 작가님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이게 저잖아요. 그 작가님 그러면서 어머 이봉규 TV를 보는데요, 제가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어머 그때만 해도 저희가 막 그 기자실 쫓아가고 막 이랬을 적이에요. 야, 그때는 저 진짜 몰랐는데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먹었다면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이제 요즘에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에 드러나니까 김만배한테.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 그리고 이분들 사연들도 그때도 방영이 거의 안 된 거예요. 네. 왜냐면 대장동은 공시지가로 때려가지고 날로 뺏어 먹은 건데. 그렇지. 거기는 또 주변 시세를 맞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죠. 성남에 시장이 2명 있냐. 어디는 공시지가로 때려갖고 어디는 현 시세 맞추라고 그러고. 그렇지. 이게 무슨 이런 못 같은 법이 어딨냐 이러면서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저를 봤는데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왔다는 거에서 어디예요? 이랬더니 저는 병면에 있고 그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 한번 해봐요. 네, 그래서 그거. 내가 오늘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이제 해본다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전화해서 그분의 그때 당시의 사연도 네.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요. 그 성남시장으로 있을 네, 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 밑에 이렇게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지금 이봉규 TV에 나와가지고 우리 그 이봉규 박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그때 저희가 그 성남시청에 그 기자실 갔었던 거 기억하시죠? 아, 저 갔었죠, 그때. 예, 네. 그거 영상에 나왔었다고 해서 간 거잖아요. 그때 왜 가셨냐고. 아이, 그때, 예, 예. 그때 뭐 무슨 일로 가셨던 거죠? 저는 그때 저 성남에 이제 서평구에 민간 임대 아파트 4개 단지가 있고, LH가 3개 단지, 총 7개 단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부영 쪽에 이제 총무님이 이제 김사랑 씨라고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어서 기자에게 설명이 한다는데, 그래서 가보자고 그래서 그때 우리 쪽에서도 한 서너 명 갔었죠. 예, 같이 갔었죠. 근데 그래서 저는 부영 아파트 사건도 그때 기사화가 거의 잘 안 됐었죠. 그때 이제 민간임대에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원가법으로 이제 분양받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때 몰표를 받아가지고 시장에 됐었는데 예. 이게 이제 분양 전환 시점에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장이 권한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시장실하고 많이 싸우던 때예요. 근데 그게 기사화 한 줄 안 되고 막 그랬었죠. 기사화까지 막 계속 싸웠는데 계속 응. 이제 나중에 뉴스가 좀 나오는데 이미 응. 분양 가격 나오고 나서 했기 때문에 응. 지금은 다 사실은 사시고 흩어지면 흩어지고 막 그랬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기자들 입을 막아서 그렇게 좀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성남시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공약으로 또 원가법으로 이렇게 해서 서민들 집 가질 수 있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됐었는데 네.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성남시는 거의 많이 나몰라라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감정 가격으로 나와버리니까 시세 대비 거래사례 비교법 나오니까 분양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났었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보신 분들이 몇 명이냐고. 그때 피해 보신 분들이 그래서 한 몇 명 정도 된 거죠? 그때 단지가 꽤 크던데 거기가요? 단지가 보통 한 700-800세대 정도 되니까 7개 단지니까 거의 한 5,000세대 되죠. 아이고. 근데 그게 거의 기사도 안 됐었잖아요. 거의 이제 판교가 처음이었어요. 10년 공공 아우, 5,000세대나 피해를 받네. 분양이 판교 원주민들로 구성된 이게 여러 가지 해서 처음이었는 사례여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계속 시에다가 이제 민원 접수하러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시에서 우리 김사랑 씨라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기자간담회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청이 와서 같이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야 성남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이재명 시장이 그거를 허락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갔었었죠. 우리 한 서너 명이 갔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아주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거기 가셨던 분들이 전부 다 막 울분을 토했었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기자실은 왜 한 사람도 안 와 있는 거야 해가지고 막 기자실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2층에 어디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리 막
몰려갔지 우리가. 그때 아직은요. 우리 물러갔었던 거 보이시죠? 그때 영상에서 어떤 분이시죠? 한번 이거 영상 좀 틀어봐 주세요. 그때 우리 그때 다 물러갔었잖아요. 그랬더니 막 문 닫고 그때 난리를 쳤었잖아요. 원래 이제 저도 이제 같이 따라 올라갔는데 요 기자다, 김 기자. 예. 예, 그 기자실 있는데 그 창문이 바깥에서 볼 창문이 좀 높아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키가 작은 사람은 잘 볼 수가 없어. 예. 아니 무등 태워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무등 태워서,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여기 이제 보다 기자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네. 근데 이제 그 바로 그 문 열고 들어가면 그 문 밑에 다 엎드려 있었는지 아무튼 거기가 몇 명이 있었던 거야. 문 보니까. 밑으로 다 엎드렸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좀 인기척이 났는지 아무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밑에 다 숨어 있다 막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네. 밖에서 문 열어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 문 열고 거기서 시장실하고도 불과 뭐 한 50m도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벌써 가깝더라고. 아, 요쪽에 벽에 붙었던 요 분이신가 보다. 그쵸? 여기. 약간 하얀 목플라 입으신 분이시죠? 뭐 저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노출되는 건 별로 안 아, 좋아. 그래요? 아이고, 잘 모르겠어요. 예. 예. 나중에 제가 이제 한번 네. 봤었는데 네. 그 내가 아시는 분이 한 세 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예. 아이고. 그리고 시장실도 네. 갔었는데 네. 이재명 시장이 왜 아무도 없고 거기 다 경비원들 보안 요원들 막 이재명 있었어요. 이재명도 있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 위로 올라가서 아니요. 찍었더니. 시장실에 있었고. 예, 시장실에 있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 나왔다고 가가지고 그러더라고. 막 저 했었는데 기자들 이재명 태어나기 나왔겠죠. 전부터 커피 먹고 응, 저러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고개 시장 돌리네 유튜브 성격상 촬영하니까. 응. 아니 이렇게 뭐 불법으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난리를 치면 바로 그 업무 집행방해나 뭐로 해가지고 바로 공권력 동원해가지고 휘두르는 사람 그런 분 같은데 응. 거기 가만 놔뒀어요. 그때 그 평택 부영 아파트도 그때 막 공권력 휘두르고 막 난리 쳤었죠. 에이, 이 기자놈들 참 그때 나쁜 이제 놈들이다 이놈들. 감정평가 이거. 하러 내려올 때는 뭐 그거야 이제 뭐 성남시가 적극 개입은 못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때 무슨 떡대 같은 애들도 막 나오고 그랬었다면서요? 부영 아파트는 이제 부영 본사까지 이제 입주민들이 저기 서울시청 옆에 거기까지 또 데모하러 가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떡대들이 다 뭐 부영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 그때부터? 아무튼 저는 이제 그 시장실에 그때 이제 기자간담회 해서 응. 갔는데 거기서 막 이게 기자들이 나는 거기서 한 명도 안 내려오고 아니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왜 기자가 없는 거예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 예. 여기는 기자간담회라고 해서 가면 기자가 없대요. 아니 그러니까 저 그것도 다 기자들이 막은 거야. 숨어서 숨어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 이거 보니까 기자들이 안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면 다 기자들이 도망가 두개 버리고. 있는데 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도망갔거나 도망가고 없고, 이렇게. 이게 기자실이에요. 도망가거나 여기가. 있는 데는 문 잠그고 네, 문 잠그고 숨어 있고. 이야. 안 그러면 이제 안 보일 줄 알고 지들은 유유히 이제 커피 마시거나. 왜냐면 이제 돈 그렇죠. 처먹었으니까 그렇죠. 이때 당시에 이걸 잘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보니까 지금 이제 한겨레가 이제 뭐 9억 막 이렇게 나오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성상납도 받았다는 거야. 김만배 이름으로 아, 그 뭐죠 술집에 가가지고 네, 룸사롱에서 룸사롱에서 대놓고 먹었다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400만 원짜리 술. 네. 그러니까 그 아가씨를 불러가지고 그런 접대를 받고 그런 아니, 돈을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간단해요. 요때 요 놈들 있잖아요. 이렇게 숨어 있는 놈들. 그러니까 여기 있던데. 요때 그 날짜 있을 테니까 그때 기자회견 할 때 지금 성남시청 기자실에는 있으면서 저렇게 숨어서 기자회견장에 안 나오는 건 수상한 겁니다. 그렇죠. 돈 처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현장에서 기자실에서 안 나오고 있었다는 이렇게 다 거예요. 유튜버들만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 기자들 조사하시면 돈 얼마 먹었는지 나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요.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 걸레가 1억 9천 9억 먹고 9억이죠, 9억. 중앙일보 1억 9천 나왔고요. 지금 그다음에 한국일보. 한국일보도 뭐 먹었고 채널A 기자도 뭐 먹었고 그런데 요때 요기에 기자실에 있던 사람들 왜냐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게 기자회견을 여기서 하는데 요 기자실에서는 안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저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아예 걸어 잠궜다니까요, 그때. 그거는 이거 수상한 거예요. 그렇죠. 돈 처먹었다는 거나 최소한 뭐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거니까. 그렇죠. 요거 조사하면 딱 나옵니다.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김사랑 씨가 그때 말하자면 이렇게 시민활동 운동을 세게 하고 그렇죠. 이러니까 이때 이제 여기 성남시에서는 아주 유명 인사였었는데 그렇죠. 억울한 사안을
김사랑 씨한테 전달해주면 이게 공론화될 그 걸로 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은 이제 그 야탐역 같은 데서 집회를 하고 있으면요 또 그것도 그때 어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또 피켓에도 한참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김사랑 씨 우리가 이거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러는 거. 그럼 뭐예요? 내가 이랬더니 아니 우리 집 앞에 뭐 네이버인가 그게 큰 건물이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남 FC에서 허락을 해줬잖아요. 허락을 해줘가지고 그게 갑자기 높은 건물. 아 우리는 여기 분당이 몇십 년 돼도 재개발도 안 터지면서 왜 그거는 그렇게 몇십 층으로 해가지고 뭐 유리를 번쩍번쩍 해가지고 우리 눈 아프게 하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들고 서 있을 수 있냐고 기사 한 줄 안 나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정신병동에 가둬줬다고 나쁜 놈 죽일 놈 하고 있으면 또 밑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기네들 각자 억울한 것들 억울한 사연들 가지고 억울한 것도 피켓 들고서는 뭐 네이버 물러가라 그러고 또 옆에는 또 교회 뺏기신 목사님 있죠. 네. 또 교회 뺏기신 목사님 각종 억울한 사연들이 성남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이거 들고 와가지고서는 어떻게든 그 유튜브에라도 한껏 찍히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도 그때 정 기자가 그랬나? 거기 이제 무슨 조망권인가 뭔가로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얼마나 많이 그걸로 떼돈을 벌었는가 각 가정당 5천만 원인가 그거 배상을 해줬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 1조권인가 뭔가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도 오시고 성남에서 하여간에 그 재개발 지역구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환지 방식으로 못 받고 막 공시지가로 때려 맞아가지고 하거나 막 이러신 분들은 소복 입고도 찾아오고 막 그랬었어요. 소복 입고 억울하니까 막 상여 메고 소복 입고. 죽겠다 이거지. 뭐 난 기분 목숨이나 이거야. 기사 한 줄이 안 나오니까요. 아니 성남시청 앞에서 때로 있잖아요. 소복 입고 상여 메고 데모를 해도 기사 한 줄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으면 그 앞에서 와가지고 어떻게라도 알려보려고 그때 거의 공항 그러니까 이렇게 처먹었으니 그게 기사 한 줄 나와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하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아니 기자회견장에 기자들이 숨어 있는데 다른 데 나오겠어요? 그러니까는요. 그게 이제 다 비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앞으로 아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따져서 보면 불쌍한 일이죠. 이때에 이 사람 기자들을 처벌해야 여기만 부영 아파트 여기만 5천 세대가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사연들로도 막 오고 이랬는데 엄청 이런 많았어요. 거를 기자들이 보도 안 한 놈들 돈 처먹고 이런 놈들 다 이거 처벌해야 됩니다. 다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사랑 씨였습니다.